자, 55번 문제는, 경보음의 볼륨이 변화가 되는 경계 지점은 얼마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A가 사실은 뭐니? 이제 R로 접근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지. 공비 개념으로.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근데, 자, 뭐, 지금, 거리가 지금 A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가 0에서 1 사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가 0에서 1 사이라고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FA라는 거는? A가 0에서 1 사이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A가 0에서 1 사이. 그러니까는 뭐 A가 0에서 1 사이, A가 1, A가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한번 나눠봐서 FA 값을 한번 내가 이제 구해볼 건데 여기 뭐 마이너스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있으니까 A가 만약에 0에서 1 사이면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 이거 덕분에 얘는 큰 값이 되겠지. R 값이. 그쵸? 그럼 큰 값이 되고 뭐 극한 보내버리면은 이 친구는 뭘로 수렴하겠습니까?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1이야. A가 만약에 1이면 여기 있는 거 뭐 이 마이너스 이 친구하고 뭐 신경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얘가 1이면 어쨌든 얘는 그럼 얼마가 됩니까? 1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얘가 1보다 커. 1보다 크면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니? 이거 자체가 얼마로 가죠? 0으로 가죠. 그쵸? 그래서 FA는 얼마로 가는 거 알 수 있어, 얘들아? 20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A 값이 0에서 1 사이냐, 1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있는 값들이 뭐가 됩니까?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답이 된다? 1이 답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친구를 공비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65번의 1번 기억부터 한번 보면 이 친구가 수렴을 하는데 BN이 수렴을 한다 그러면 AN도 이제 수렴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얘들아 제곱이 수렴을 한다라고 하고 BN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으면 수열은 어떤 경우가 있지 얘들아? 진동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2라고 마이너스라고 반복되는 케이스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것들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해버리면은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다 1로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얘기가 언급이 만약에 안 돼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A에는 뭐 할 수도 있어? 발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 Bn 같은 경우도 얘가 이제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BN이 수렴을 하면 BN의 제곱도 어쨌든 간에 뭘 하겠어 얘들아? 수렴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BN이 수렴을 하면. 제곱은 오히려 수렴하기가 더 쉽죠. 수열의 특징상. 근데 선생님 수열은 뭐 생각 좀 하자 그랬어? 진동만 좀 생각하자 그랬어. 그치? 진동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제곱을 해버리면은 음수가 없이 양수가 다 돼버리니까 오히려 제곱이 더 수렴하기가 더 쉽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제곱이 수렴한다고 해서 BN이 수렴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BN도 수렴한다라고 여기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니은번 볼게요. A, Bn에 대해서 곱하기가 수렴하면 두 수열은 모두 수렴하면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나왔던 거죠. 예시 하나 좀 외워놓자고 얘기했었어. 어떤 거 있었지 얘들아? 뭐 하나는 0101 이렇게 가고 하나는 1010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A에는 뭐 0101 이렇게 가고요. B에는 뭐 1010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이거는 뭐 예시로 하나 여러분이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곱하기에서의 수렴은 어떤 개념으로 보면 돼? 제곱의 개념으로 봐도 상관이 없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곱하기가 수렴한다고 각각이 수렴하느냐라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진동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번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하시면 되고요. 디귿번을 좀 보면 더하기 빼기 값들은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는 건 얘들아 어떤 값이야? 곱하기나 나누기에서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더하기 빼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뭐 일반적으로 얘를 뭐 알파라고 놓고 얘를 뭐 베타라고 이렇게 놓으면 수렴값을 그러면은 뭐 알파 값은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2분의 1 값이다 라고 보면 되고 베타의 값, 그 bn 값은 알파 빼기 베타의 2분의 1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좀 생각을 하냐면 아 곱하기에서의 수렴은 각각의 수렴을 보장을 하지는 않는다 진동 때문에. 그런데 더하기나 빼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는 무조건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나 나누기일 때가 좀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서 디귿번도 3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모두 수렴을 한다. 그럴 때 이거 수렴하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얘들아 뭘 봐야 되냐면은 나누기잖아. 그렇지. 얘가 지금 나누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를 그냥 1이라고 한번 해볼게. 뭐 아무거나 봐도 되죠. 뭐 수렴하니까 그냥 뭘로 봐도 상관없겠지. 그치?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거 B에는 여러분이 이제 이 친구를 발산하는 상황을 내가 좀 만들고 싶거든. 발산하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 얘가 여기서는 수렴하는데 Bn 자체는 이거는 수렴하는데 이거 나누기에서 발산으로 만들려면 Bn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냥 n분의 1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n분의 1 이런 개념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뭐 당연히 극한 보내버리면 얘는 무조건 0으로 가니까. 그쵸?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면 A에는 선생님 1이라고 했고 얘는 뭐라 그랬어? n분의 1이니까 타고 올라가서 전체적인 게 바로 뭐가 되겠니? n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 할 수도 있어? 발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n이 만약에 분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분자에 들어가면 얘들아 분자에 들어가면 자기 성격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분자는 분모가 역이잖아. 역 개념이잖아. 나누기니까 그치? 그러니까 n분의 1 생각해보면 n분의 1이 올려버리면 뭐가 돼? n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분자 여기 있는 bn이 분자로 만약에 들어가 버리면 얘가 수렴한다. 그러면은 bn분의 an 같은 경우는 수렴합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7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 문항은 이거는 그냥 뭐 사실 얘가 어느 정도 뭐 정리를 사실은 해 준 거야. 내가 이제 한번 집어 넣어보면 되는데 A1이 뭐니? A1이 로그 1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A2는 쭉 더할 거 아니야. 이렇게 쭉 더하겠지. 그러면 뭐 로그는 진수끼리는 곱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곱해보면은 여기다가 2 집어넣으니까 3 얘는 2 차이 나니까 얘가 3이면 얘는 5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1 차이 나니까 이렇게 제곱 있는 거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건 조금 뭐 그냥 익혀놓으세요. 이렇게 하나만 더 써볼게. 얘가 이제 4면 얘가 6일 것이고 여기는 5가 몇 개야? 2개가 된다. 쭉 이렇게 간다고 치면 여기는 n 플러스 1이고 여기는 n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여기는 n 플러스 2가 2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겠지? 그리고 놓고 한번 나눠보면 여기 있는 친구 그대로 그냥 살리고 얘네들끼리 어떻게 되면 되겠어? 이렇게 적국하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뭐 하면 되겠어? 적국하면 되겠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없어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뭐 이거 뭐 어차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n에 관한 식이 나오면 항상 부호문수 형태 꼴이 돼야만이 뭐가 할 수가 있다고? 수렴하든지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만 뭐 한다는 얘기야? 남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2n이고 얘는 3n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10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줬네요. 그러면 로그 그냥 없어져 버리고 2n분의 3n에 대한 극한이니까 2분의 3이 우리가 찾는 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제곱되어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한 번 정도만 여러분이 계산 정리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N, BN이 모두 수렴하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면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맞죠? 이거는 AN이 이렇게 갈 때 BN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계속 끝없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할 수 있지만 극한이라는 거는 사실은 약간 목표 개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거의 뭐 두 개가 어떤 하나의 거의 차이가 없이 간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극한값은 뭐라고 볼 수 있어? 같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뭐 기억번은 참이다라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니은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이 an보다 큽니다. 그런데 bn이 수렴을 한다. 그러면 an도 수렴을 하느냐? 이런 게 이제 되게 할 것처럼 보이거든, 사실은. 근데 수열은 항상 얘들아 뭐를 체크해야 된다고? 진동을 체크하라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bn이 이렇게 돼, bn이. 그치? bn이 이제 이 값에 수렴하잖아, 그치? bn이 뭐 여기 y라는 이렇게 k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갖다가 y는 k라고 하면 k 값이 수렴하겠지, 그치? 근데 an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AN도 뭔가 어떻게 뭐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그냥 걔도 수렴하게 돼 있어. 근데 그냥 수열은 딱 누구만 체크해 보는데 진동만 체크해, 진동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 조건은 분명히 맞잖아. 얘가 BN이고 얘가 뭐니까 AN이니까. 그런데 AN이 수렴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선택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다. AN이 발산하면은 BN은 발산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니은번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수렴한다는 얘기는 어느 지점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걔보다 위든지 걔보다 아래든지 해서 뭐 할 수가 있어? 진동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발산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니 얘들아? 그냥 쭉 뻗어 나가는 거잖아. 그치? 쭉 뻗어 나가면은 어디서 이렇게 진동을 하거나 그래버리면 당연히 대소관계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수렴 같은 경우는 이런 관계에서도 발산할 수가 있어. 진동으로. 그런데 여기는 큰 친구가 아니 작은 친구가 만약에 발산을 한다. 그러면 이 큰 친구도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얘가 작잖아. 모든 자연수, 얘가 작아. AN이 작으니까 AN이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해. 막 이렇게. 근데 발산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BN이 수렴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생각을 해보라고.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발산하는 상황에서는 뭐 한다? 이 친구도 발산한다. 디귿번도 참인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을번 한번 보시면 모든 자연수에서 이렇게 된다. A에서 Bn을 빼면 0이다. 그러면 X에는 수렴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다. XN을 갖다가, 이렇게 N 플러스, N 마이너스, 뭐, N분의 1 이 정도로 보고요. 여기 있는 BN을 갖다가 N 플러스, 뭐, N분의 1 이 정도로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x라는 친구는 n 플러스 얘만 조금 더 키워주면 되니까 뭐 이 정도로 가도 상관없겠지. 그러면은 무조건 얘는 뭐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 n으로 봐도 상관없고, 그치? 이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되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지금 AN이죠. 여기 AN에서 이 친구를 빼게 되면은 n분의 1만 남으니까 이 친구 결국에는 뭐 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가운데 있는 x에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이거 극한 붙여버리면 뭐 할 수밖에 없어?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을본 같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조금 이런 특이한 이런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조금 암기를 조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7번이 봐봐 얘들아.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그리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 물어보는 거야? 얘네들은 급수야 급수. 맞죠? 합의 극한은 급수 개념이잖아. 그치? 얘네들은 뭐죠? 얘네들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왜 0이 되냐면 자 공비가 일단 3분의 1이다. 이것만 생각해봐 얘들아. 공비가 3분의 1이면 3분의 1씩을 계속 곱해서 저기 어딘가에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a n자리에 그치? 그럼 그 a n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뭔가 의미가 있는 값이 된다면 당연히 그거의 SN은 발산할 수밖에 없겠지. 급수가 수렴을 하려면 극한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무언가 어떤 알파라는 의미 있는 값이 되려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 뭐 한다는 얘기야? 나 발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즉 급수가 발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그럼 급수가 발산하지 않으려면 극한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지, 극한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거는 분명히 급수가 수렴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a, n들은 내가 그냥 뭐 해도 된다는 뜻이야? 무시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수가 뭔가 수렴을 해요. 그쵸? 급수가 수렴을 하면 SN이든 SN-1이든 SEN이든 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의 모든 값들은 다 뭐합니까? 같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SN-1과 여기는 SN을 갖다가 얘를 갖다가 알 차이 하나 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면 안 돼. 알 차이 하나 나는 거는 누구하고의 문제야? AN 가지고의 문제예요. AN 가지고. A는 당연히 A3하고 A4하고는 알 차이 하나가 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꼭 두 가지 알아놓자고. 급수가 수렴을 하면 극한은 무조건 0이 된다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확실하게 알아놓고 또 하나 뭐냐면 급수가 만약에 수렴을 하잖아. 그러면은 SN이나 SEN이나 SN-1이나 그런 것들은 다 뭐하다고? 똑같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은 얘네들 그냥 무시, 얘네도 그냥 약분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냥. 그럼 앞에 있는 이 개수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n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n이 여기. 자,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얘가 이것이다. 이거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AN의 지금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급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급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없죠. 급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려면은 반드시 이런 애가 등장을 하든지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등장을 하든지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해야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너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면 판단이 조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이런 급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한다. AN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 알파로 수렴한다고. 그러니까는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다.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AN의 어떤 값이 얼마로 수렴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극한 붙여볼게요. 극한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거 자체가 지금 1보다 어때요? 작잖아. 작으니까 결국에 어쨌든 간에 뭐 얘가 1 차이밖에 안 나지만 어디쯤 가보면 어차피 뭐가 돼 있겠어? 0 돼 있겠지. 얘는 의미가 없는 친구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은 다 여러분이 그냥 뭘로 체크하시면 됩니까? 알파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나 an 플러스 1이나 en 플러스 1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뭘로 간다고 얘들아? 알파로 간다고. 왜 그러냐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저쪽에서 이미 알파로 수렴을 했잖아. AN이. 그러면 AEN은 걔보다 그만큼 더 가긴 가겠지. 근데 어쨌든 수렴이 정근선의 개념이라고 치면 어디서 이미 뭐 거의 닿을 정도로 가 있지만 그거를 X를 2번 연장한다고 해서 걔가 뭐 뻗어 나가봤자 어차피 거기서 거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모두 그냥 뭘로 봐버리면 되는 거야? 알파로 이렇게 봐버리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3알파 분의 4알파 마이너스 5라는 친구가 1이 되는 알파 값을 뭐 하시면 된다? 구하시면 된다. 이런 문제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 문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이거는 무슨 수열이니 얘들아? 등 B죠. 왜? 어쨌든 AN에다가 고정된 어떤 이 값을 곱해가지고 AN 플러스 2를 만들었잖아. 그치? 그냥 뭐 등비지. 근데 여기 있는 이 지금 이 R이라는 게 1보다 뭐하죠? 작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의 극한은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요? 0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맞아요? 좀 헷갈리니 얘들아? 그러니까 R이 지금 1보다 작아. 그치? R이 1보다 작으면 어쨌든 A1이 뭐 100이라고 한번 해봐. 100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2분의 1씩을 계속 곱해봐. 생각을 해. 2분의 1 계속 곱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50되고 25되고 12.5되고 계속 뭐 반씩 작아지겠지. 그러다가 1보다도 더 작아질 것이고 그러다가 더 계속 작아져서 어디 가까워지겠어? 0에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의미가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값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이 105번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1이라고 했고요.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의 첫째 항에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고 뭐 하여튼 이렇게 했고 이제 뭐 다 좋고요. 얘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 얘를 좀 쪼물딱거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식에서 뭔가 이렇게 좀 정리하려면 공통인수부터 좀 묶어내봐야지. 뭐 다른 거 없잖아. 네. 여기서 뭐 할 거야 여기서? 할 게 없잖아. 그냥 공통인수부터 한번 묶어내보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정리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 여기 뭐 a n 플러스 1 있고요. n 플러스 2 있으니까 넘어가서 한번 묶어보자. 그러면 a n 플러스 1 묶어보니까 s n 플러스 1 마이너스 s n 이 4SN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보니까 이 친구가 뭔가 되게 의미 있는 수가 나왔다. 얘 뭐지? A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너는 바로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렇게 되면서 이 친구는 여기 앞에 4가 있으니까 2SN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 AN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ESN 뭐 풀마가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거 대비해서 양수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AN 플러스 1이 ESN이라는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어떤 수열이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이거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거든. 그럼 이거를 지금 구하라는 얘기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N 플러스 1이 SN의 지금 2배하고 지금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치? 응.
그럼 언뜻 봐서는 이거 그냥 얼마가 답일 것 같아요? 그냥 뭐, AN이니까, N 플러스 1이 뭐, 비슷하게 보이니까, 뭐, 이렇게 정도 나버리고. 그러고 뭐, 이거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2분의 1 나오는데, 이 친구만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SN과 AN이라는 게 생각을 해봐. 뭐냐면, 이게 이럴 수가 있거든. 수열이라는 게 n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떨 때는 되게 작아. 어떨 때는. 그러니까 뭐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2보다 큰 애하고 만나면 뭐 얘는 그냥 1차 함수니까 뭐 엄청나게 작겠지. 지수함수하고 만나면. 그치? 근데 만약에 어쨌든 뭐 로그 함수하고 만난다든지 그러니까 y는 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하고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라고 해도 공비가 만약에 뭐 2분의 1, 3분의 1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쭉 작아지잖아. 그러니까는 함수 개념으로 보면 n은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공비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 2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네 둘이는 뭐 상대가 안 돼. 그때는 얘를 무시해버려도 상관이 없어. 그때는 얘를. 뭔 말인지 알지? 근데 만약에 공비가 2분의 1이 이렇게 된 상황이 돼본다고 해봐. 그럼 그때는 오히려 얘가 뭐 해버리는 거야? 얘가 무시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거대로 놓고, 뭐, 여기 SN이니까 너 그냥 이거 무시해버리고, 뭐, 이런 관계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풀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런 식의 식은, 뭐, 뒤쪽에 이제 선생님이 오늘 그 여러 번 물어본 것 중에 127번인가 128번 같은 건 이따 설명을 잠깐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옛날에 점화식 계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절대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유 다 설명해 줄게.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학교 시험에 이런 게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뭔가 정리해 보잖아.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뭐 아니면 뭘까? 당연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수열 두 개밖에 없잖아. 뭘 고민해. 등차하고 등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등차 아니면 등비가 돼야 돼. 등차나 등비가 되지 않으면 내가 얘를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넘어섭니다. 선생님이 학교 문제 출제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점화식 계열로 나왔을 때 그거를 뭔가 정리해보면 뭐 AN의 관계가 뭐 등비가 되는 등차가 되는 그렇게 무조건 정리가 돼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딱 그냥 간단해요. 이 방법만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지금 내가 이거 알고 있잖아. 그렇지? 이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씩 빼. 뭐 한다고 얘들아? 일씩 빼자고. 일씩 빼면 얘는 뭐가 되겠어? AN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니? ESN-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빼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 풀이가 예전에 선배들 이렇게 수열에서 점화식 했을 때는 좀 많이 나왔던 어떤 방식인데 여러분은 그 점화식이 완전히 빠지면서 105번 같은 문제도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 내기가 굉장히 좀 껄끄러워요. 사실은. 왜냐면 이런 식의 계산을 여러분에게 시킨 적이 없거든. 수열에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점화식이 빠지면서 이런 식의 공부를 안 시켰으니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식변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들을 내려면 본인이 이거를 설명을 열심히 하시든지 그래야 돼. 그렇게 설명도 하지 않고 이런 걸 내면 이런 거는 무조건 교육청에서 걸려요. 블랙으로. 교육과정 왜 출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얘는 뭐 단순한 거니까 한번 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두 배로 묶어서 SN 빼기 S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게 또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AN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의 정리가 돼. 그럼 뭐 한 번 정도 좀 정리해 놓으세요. 얘가 AN이 되는 거야, 얘가 AN. 그래서 얘가 넘어가니까, AN 플러스 1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바로 얘가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 이 정도까지는 뭐 낼 수도 있어, 사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정리된 결과물이 등차나 등비가 아닌 형태로 나오면 그건 무조건 못 냅니다. 근데 이 정도는 뭐 낼 수도 있어, 이 정도는. 근데도 살짝 이런 식의 풀이 자체가 수열에서 해본 적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 해봤잖아. 점화식을 여러분이 점화식을 안 건드려서 그래, 점화식을.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N이라는 거는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여기 2라고 했다, 그치?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뭐인? 3인,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공비가 3이잖아. 그럼 이미 얘는 무시를 당할 만 하겠지,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지? 무시 당할 만 하잖아. n은 y 이퀄 x인데 공비가 3이라면 벌써 3인 지수함수 아니야. 그러면은 뭐 말도 안 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무시돼버리고 an하고 sn하고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계산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an 어떻게 되죠? 3에 n-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맞죠? s는 어떻게 됩니까? 3 빼기 1이니까 뭐가 되겠어? 2가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 하시고요. 3에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뭐 SL을 AN으로 하는 얘를 갖다가 나누라 이런 얘기잖아. 뭐 얘네들은 뭐 어차피 의미가 없고요. 이거 몇 개 차이 납니까? 한 개 차이 나죠. 한 개 차이 나니까 답은 뭐가 되겠니? 2분의 3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 그러니까는 뭐 이런 식의 계산법만 조금 하시면 되는데 항상 그래, 항상. an 플러스 1이든 an 플러스 2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 알겠지? 걔보다 한 칸 작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빼버려, 그냥. 그러면 얘가 이제 이런 식의 약간 예쁘장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겁니다.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절대값 x가 1보다 뭐 클 때.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뭐 작을 때,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를 체크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거든? 마이너스 1 체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여기가 n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1 체크할 필요, 그때 무조건 불연속이야. 마이너스 1에서. 근데 자리가 2n제곱이야. 2n제곱이면은 마이너스 1을 넣든 1을 넣든 사실은 어떠니?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1도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x가 뭐 마이너스 1일 때, x가 뭐 2일 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체크를 한번 해보자. 자, 이때부터 체크 한번 해보면 x가 1보다 크니까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실제 얘네들이 밑이 이제 뭐 2, 3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미가 뭐 전혀 없겠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니네 몇 개 차이나 그 얘기잖아. 누가 더 많습니까? 분자가 2개 더 많잖아. 그쵸? 그러니까 fx를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x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시면 연습해 놓으세요. 뭐 간단해, 생각보다. 여기 같은 경우는 x가 0에서 마이너스에서 1 사이면 얘네 뭐 극한 보내면 0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얘네가 이제 의미가 없는 친구들이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fx는 바로 뭐가 되냐?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가 지금 뭐 하나가 2n 플러스 1이나 그래버리면은 마이너스 1과 1이 다르겠지, 그치? 근데 여기는 똑같이 뭐 2n 플러스 2고 얘가 2n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의미가 없으니까 이 두 개는 똑같은 값을 가질 거야. 얼마라는 값을 갖냐? fx라는 거는 이제 여기다가 1, 1인가 2분의 2가 얘도 1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좀 빨리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여기가 x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 x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얘가 어디서 어디까지만 쓰겠다고?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만 쓸 거니까 여기를 1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한코 뚫리고 이만큼 내가 사용할래? 한코 뚫리고 이만큼 내가 사용할래?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너무 차이가 나는데? 너무나 지금? 이만큼 사용할래?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마이너스에서 1 사이일 때는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이어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여기가 나 이거 구멍 채울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고요. 여기는 1,1이 되는 이런 모양의 함수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연속입니다. 얘가 불연속이 되려면은 다시 말하면 여기가 뭐일 때 얘들아? n제곱일 때가 그때가 불연속이에요. 2n이면 불연속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x값은 두 개 있다. 뭐 여러분 벌써 여기 마이너스 1과 1에서 뾰족점이 생기는 거 보시죠.
맞는 답이 되고요. 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뭐 찾으면 되겠어, 얘들아? 교점 찾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를 지나게 될 것이고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니까 두 칸 갈 때 한 칸 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는 두 개다 라고 했는데 몇 개가 돼야 되죠? 한 개밖에는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니은만 정답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n번째 만든 모든 점의 개수가 a, 2n이래. 그럼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첫 번째 4개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얘기야. 자, 2개 됐을 때 점 몇 개 늘어났죠? 2개 늘어났죠. 세 번째도 점 몇 개 늘어났죠? 2개 늘어났잖아. 그럼 미루어 짐작해보면 계속 몇 개씩 늘어나겠어? 2개씩. 똑같이 2개씩 늘어나지. 똑같이 2개씩. 그게 바로 무슨 수열이야? 등사수열이 등사수열. 그래서 AN이라는 거는 2N, 2개씩 늘어나니까. 근데 처음에 4개니까는 플러스 2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BN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자, BN은 이제 변의 개수잖아. 그치? 변의 개수니까 처음에는 4개야. 근데 몇 개 늘어나? 이게 몇 개 늘어나? 몇 개 늘어나? 3개 늘어나. 그러니까 3n 플러스 뭐가 된다?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뭐 곱하면은 6n제곱이고요. n제곱이니까 답은 6이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127번 갑시다. 이 친구. 빵집 이야기 좀 합시다. 아, 쌤 소금빵 엄청 좋아하는데. 이런 거 나오면 괜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이건 봅시다, 얘들아. 해마다 얘들아 10% 증가한대.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쓸 거야? 10% 증가한다는 거는 어떤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 기준은 그냥 뭐 A든 B든 K든 놓으면 되는 거고. 그럼 A에 대해서 1. 뭐라고? 1의 n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외워버려, 그냥. 10%는 결국에는 뭐냐면 원래 A만큼이 있었고, 그래 안 그래? A에 대해서 100분의 10만큼 증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로 묶으면 1 더하기 얘가 0.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1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이거 중2 때부터 했던 건데, 하여튼 중2 때 증가함수 나오면 짜증 이빨이 났잖아. 이빨이 쭉쭉 이렇게 났지. 그러니까, 만약에 0.5% 증가할 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05. 5% 100분의 5니까 그냥. 감소면은 1에서 빼야 되는 때는 0.95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빵집과 B빵집은 소보로하고 단팥빵을 판매하고 두 빵집 모두 이렇게 하는데 전날에 비해서 2% 6% 그러니까는 소보로 2% 단팥빵 6% A빵집은 하루 동안 소모되는 걔는 20명이야. 얘는 50명이야. 그러니까 A빵집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20명이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20명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1.02의 n제곱 이것만 그냥 쓸 수 있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하시고요. 몇 명? 50명에 대해서 50명에 대해서 6%니까 1.06의 n제곱 이게 바로 이제 A에 대한 얘기고요. B에 대한 이야기는요. B는 몇 명 왔어요? 30명이고 40명 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30명에 대해서 1.02 n제곱이고요. 몇 명? 40명에 대해서 1.06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지금 AN이고 이게 지금 뭐야? BN이니까 이거 구하라 지금 이런 말이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어? 이거 구하라. 그치? 그럼 이거 무슨 문제야? 좀 물어보래. 무슨 문제야? 등차 극한이니 등비 극한이니 등차 급수니 아니면 등비 급수니? 등비 극한 그치?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4개 딱 구분하면 쌤이 얘기했잖아. 풀이법이 다르다니까. 그럼 등비 극한은 풀이법이 뭐야? 공비가 큰 걸로 나누자 그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1.0하고 1.06가 누가 커요? 그럼 1.06에 뭘로 나눌 거야? 1.06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지. 아니 등비 극한의 포인트가 그거였잖아.
설명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그치, 진짜. 그치? 그러니까는 이렇게 식수해 보는 거 어쨌든 좋아요. 그 다음에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얘는 없어져,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에 뭐가 깔려? 1점 뭐가 깔려? 0, 뭐가 깔려? 얘는 없어져. 그렇겠죠? 왜? 얘네가 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비가 큰 걸로 나눈 이유가 목적이 뭐야? 0 만들려고. 사실은, 그치? 결론적으로 답은 뭐가 되겠어? 이 친구니까 4분의 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128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극한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지금 49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꼭 50분에 끝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 5분만 할게. 한 20분 한다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설명을 한번 들어봐. 안 궁금해요? 그래도 그냥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근데 문제는 다 이해했잖아. 그렇지? 이게 3,000리터가 있는데 뭐 두 컵에 이렇게 나누는데 뭐 이게 반절 따르고 또 반절 따르고 뭐 이 짓거리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쵸? LG 그 옛날 LG 휴대폰 알아? 폴더폰? 폴더폰 만들 당시에 하여튼 그랬대요. 자 봅시다 여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야. 근데 우리 이제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AN은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하면 얼마가 될까 그 얘기잖아.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은 도대체 어떻게 되지 이 얘기야. AN 플러스 1은.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AN의 관계에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AN 플러스 1이 되지 그 얘기야. 일단 생각을 해봐. AN 플러스 1은 AN에 AN을 가지고 부었겠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이 새끼들아 AN이 있고 BN이 있으면 이거 절반 부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N이 얼마큼 있었잖아. 대답 빨리 해야 끝나. 있을 거 아니야. 절반 부었잖아. 그러면 얘는 2분의 1 AN이 있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큼이 같겠어? 원래 BN에다가 2분의 1 AN이 같겠지. 맞아요? 그런데 이거에 또 얼마를 다시 여기다가 부어? 2분의 1이 그렇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AN 플러스 1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뭔가 되게 복잡한데 생각보다는 생각해볼 만해요. 그쵸?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일단은 이거 2분의 1 AN이 일단 있어. 그리고 나서 플러스 이거의 반절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BN 플러스 4분의 1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뭐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이나 정확히 알겠지? 그러면 BN하고 AN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복잡하잖아? 그럼 BN을 AN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잘하네 정우가. 어떻게 알아요? 3,000에 줬으니까. 그렇지. AN하고 BN이 결국에는 뭐야? 3,000으로 나눠 가진 거잖아. 그치? 그러면 BN이라는 친구는 무조건 누가 되겠어? 3,000-AN 이렇게 상황이 펼쳐진다고. 그럼 여기 있는 BN 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면 얘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2분의 1의 AN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다가 BN 집어넣었어. 근데 반절이 그럼 얼마가 되겠어? 1500 되고요.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2분의 1 AN이 되고요. 플러스 4분의 1 너가 되는 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4분의 1 AN 플러스 뭐가 되는 거니? 이런 관계식이 성립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관계식을 여러분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 사실은. 아까까지는 만나봤어. 왜? AN에다가 어떤 무언가를 곱해서 다음항이 되는 거는 뭐지? 얘들아 등 비수열이야. AN에 어떤 걸 더해가지고 다음항이 똑같은 어떤 걸 더해가지고 가는 거는 바로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근데 얘는 4분의 1을 곱하고 거기다가 1500을 더해서 다음항이 그러니까 곱하고 더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이게 바로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진 점화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또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를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과정을 일단은 예를 만들어내고 또 이거를 풀이 방법을 풀어서 해야 되는데 고쟁이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새끼들. 빼야지 이런 거는 밥 쳐먹고 뭐 하고 있어. 맞지? 애들은 괜히 이거 보면서 니네 뭐 하겠어. 막 학원 안 다니